그것은 바로 부분분수. 부분분수. 이것만 알아도 유리식은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번분수, 번외편. 번분수 하나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돼. a분의 1 마이너스 이제 b분의 1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 되지. 근데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ab 분의 b 마이너스 a 어떻게 계산했어? 둘의 곱으로 분모를 통분한 다음에 여기에서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b가 이쪽으로 a가 이쪽으로 가서 b 빼기 a 이렇게 계산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분이라고 부르잖아. 네, 통분이라고 부르지. 자, 우리가 이제 배울 이제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면 요거의 역과정을 부분분수라고 불러. 우리가 뭐 전개 역과정을 인수분해라고 불렀던 것처럼 얘를 다시 이렇게 쪼개놓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불러.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분모 쪽은 누군가의 곱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 쪽은 누군가의 차가 있다. 이런 꼴이면 우리가 부분분수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뭐 예를 들면 보자. 가장 단순한 형태가 이런 거 이렇게 만약에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알겠지? 그러니까 분모 쪽을 보면 누군가의 곱이 있고 분자 쪽에 보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봐봐. 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를 빼. 그럼 뭐가 나와? b에서 a를 빼면 2가 나오지. 요런 형태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쓰면 돼.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자, 요 공식을 부분분수다 해서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봐. 앞에 거, 뒤에 거. 알겠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분모고 요 분자 쪽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를 뺐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분분수를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된다? 앞에 거분의 1에서 뒤에 거분의 1을 뺀 형태로 쓰면 된다. 요게 바로 부분분수야. 알겠니?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야.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서 C, D, B, C, D로 하자. B, C, D 빼기 A. 자,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할래? 이건 누구와 누가 곱해졌다고 봐야 돼? A와 B, C, D가 곱해졌다고 봐야지. 보여? 그래서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걸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얘를 갖다 어떻게 쓰면 된다? 앞에 거분의 자, 여기서 이걸 체크 안 했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다라고 판단이 되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 분의 4 만약에 이렇게 줘 문제에서 앞하고 다르지? 선생님 말이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앞에 거랑 뒤에 거 뭔가 곱해진 게 있네.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부분분수로 고치려고 봤는데 부분분수는 어떨 때만 쓸 수 있다? 분자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만 놨을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원래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여기 원래 얼마 있어야 되니? 1이 있어야 되잖아. 맞지? x 플러스 4가 뒤에 거고 책에 안 나와. x 플러스 3이 앞에 거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쉽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분자에 있어야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분자 쪽에 1이 있어야만 부분분수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주의를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얘를 지워. 응? 얘를 갖다가 1로 바꿔. 그 다음에 어떻게? 난 얘를 부분분수로 쓸 거야. 무조건 쓸 거야.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죄책감이 좀 있어. 그래서 앞에다가 4를 곱해놓은 형태로 적으면 되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원래도 여기에 4가 이렇게 곱해질 수 있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부분분수로 바꾸기 성공이야. 됐지? 자, 그러면 제대로 이거는 딱 하나짜리 부분분수잖아. 여러분들이 몇 번 지금 3번 연습해봤잖아. 자, 하나만 더 줄게.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런 식으로 줘. 좀 길어.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다.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 분수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어떻게 할까?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중요한 것도 가르쳐 줄 건데 하나. 일단은 정석 방법대로 하면 여기서 뒤에 거하고 앞에 거하고 이렇게 곱해진 형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는지 확인하시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냥 앞에 거분의 1이랑 뒤에 거분의 1을 빼기 형태로 적어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걸로 얘네들을 구분을 하지. 그래서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고 확인했고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분자 쪽에 보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맞는지 봐봐. x 플러스 6에서 x 플러스 4를 빼면 2지. 확인했어? 자, 이렇게 되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나왔으니까 얘는 부분분수를 쓸 수 있어. 자, 바로 써가지고 놓으면 누가 돼?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바로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바꿀 수 있지. 빠르게 x 플러스 6이 앞에 거 x 플러스 9가 뒤에 거 둘이 곱해놨어.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3되지. 됐지? 해서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됐지? 근데 얘는 x 플러스 9랑 x 플러스 13이면은 앞에 거 뒤에 거로 보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4 남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x 플러스 9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바꾸면은 자, 결국에는 사이에 있는 게 다 어떻게 돼? 사라지지. 이렇게 되도록 문제가 나와. 알겠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거, 맨 앞에 거만 남고 맨 뒤에 거만 남아서 x 플러스 4 빼기 x 플러스 13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과 x 플러스 13분의 1 이렇게 빼진 형태만 남게 되는데 얘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통분해줘야지. 그지? 이걸 통분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13 분의 x 플러스 13을 이쪽으로 보내고 x 플러스 4를 이쪽으로 보내. x 플러스 13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준 형태가 되겠지. 한마디로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이제 알게 되면 이렇게 풀어. 공식을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여기서 x 플러스 6, x 플러스 6 둘이 같고 x 플러스 9, x 플러스 9 둘이 같지. 얘를 그냥 다 없애. 그리고 처음과 끝만 적고 나서 분자를 싹 다 더해. 됐어? 그냥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부분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되면 그냥 싹 다 더해서 이쪽에 9라고 쓰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 4, x 플러스 13 처음과 끝에 있는 것만 모아서 쓰고 분자 쪽은 그냥 싹 다 더한 거.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요 문제가. 자, 일단은 요 부분분수 배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수의 성질을 이용한 가장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 가장 급한 번분수 다시 볼게. 자, 번분수라는 거는 여러 번 분수가 나타난다 해서 번분수고 분수 안에 분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번분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a분의 b 아니다. 여기다가 이걸 쓰자. a분의 b를 분모에다 쓰자. 그리고 분자 쪽에 c분의 d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번분수라 하지? 좀 봤지? 이런 거. 그러니까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간 거야. 분수 안에 분수, 분수분의 분수 이렇게 된 걸 번분수라 그래.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거 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라 하지? 내항이라 하지? 내항을 곱하고 바깥쪽에 있는 건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은 안쪽끼리 곱하고 바깥쪽은 바깥쪽끼리 곱해서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가 두고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다가 놔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사실 이걸 더 많이 써.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많이 써. 우리 분모는 분수는 뭐 우리 유리화할 때도 그렇고 루트 3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 곱하는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지. 너네. 그렇잖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봤자 결과가 그대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형태는 바뀐다. 자, 여기에서 분모 자리에 있는 A와 분모 자리에 있는 C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자리에 있는 것들의 최소 공배수, 즉 곱을 곱해줘. 알겠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A, C를 곱해줘. A, C. 자, 그러면 A하고 A 사라지고 C하고 C 사라지겠지? 어? 이렇게 되면 B 곱하기 C니까 뭐야? BC. 그 다음에 D 곱하기 A니까 뭐야? AD. 증명됐지? 이거 번분수거든? 근데 번분수를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분모 분자의 분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이건 공식이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복잡한 번분수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실 이걸 더 많이 쓸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버린다. 분모를 없애버린다. 얘를 없애버린다. 이 각각의 분수분의 분수에서 남겨져 있는 분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같은 숫자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걸 더 많이 쓸 거야. 이따가 이제 문제 가서 봐봐. 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문제 보면은 문제 봐봐 얘들아. 이제 거기 예제 3번을 먼저 볼까? 바로 우리 까먹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이거야. 이게 바로 번분수 문제입니다. 약간 초등학교 레벨 테스트에 보면은 이런 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 이런 거야. 우리 어떤 거든지 간에 뭘 곱하는지 간에 분모 분자로 분류를 하면 분모 자리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분자에다가도 똑같은 걸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어떤 걸 곱할래? 웬만하면 분수를 없앨 수 있는 걸 곱하겠지. 맞아? 얼마 곱한다? x 플러스 1 자체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려. 번분수 공식 쓰지 말고 그거 쓰면은 더 복잡해져. 알겠지? 내 머리가 복잡해져.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x 플러스 1 자체하고 x 플러스 1 자체하고 약분돼서 사라져버리지.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1이랑 x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잖아 분모가. 얘 계산하면. 그치?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쓰고 그 앞에 뭐야? 1 플러스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숫자 하나 곱했을 뿐인데 이렇게 정리가 잘 되잖아. 그치? 번분수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가지고 1 플러스 얘 계산하면 뭐니?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마지막까지 계산 잘 해주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 2분의 합쳐서 적으라는 거일 수도 있고 얘를 하트자로 쪼개가지고 분리를 하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자. x 플러스 2를 얘한테 곱해가지고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끼리 잘 계산을 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 됐지? 이렇게 쓰시던지 만약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분리를 해서 쓰는 거라면 이 앞대가리만 봐. 앞대가리. 우리 다항식에 나눗셈 배웠지? 2x 플러스 3을 x 플러스 2로 나눈다 치면 2부터 곱하겠지? 앞대가리만 보면 되는 거야. 앞대가리 1분의 2잖아. 몫이 2가 되는 거야. 바깥쪽에 2가 나온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위에 들어오는 건 뭔가요?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지. 이 나머지를 여기다가 써주면 끝. 되니? 왜 뭐 이렇게까지 하나?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앞대가리가 1분의 2니까 무조건 2를 바깥으로 꺼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2를 꺼냈을 때 다시 얘를 합치면 2x 플러스 4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서 얘를 만들려면 얼마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될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 적으시던지.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 알겠지? 본인이 깨달음을 얻어야 본인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적든 이런 식으로 적든 둘 다 정답은 된다 라는 거. 위에 있는 형태.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됐고 그 다음 2번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뭐야? 부분분수지. 얘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x 곱하기 x 플러스 1 아까 전에 쌤이 알려준 그 예시보다 더 간단한 형태네. 그치? 공식을 내가 아까 전에 알려준 걸 쓰셔도 되고 근데 그거는 어둠의 공식이니까 쓰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 처음이잖아 우리. 그치? 처음에 친해져야지. 친해진 다음에 뭐 뭔가를 바라는 말든 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부분분수 아까 전에 배웠던 걸로 고치면은 뭐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전에 상황이 어떨 때라 그랬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라고 판단이 되는 두 대상에 대해서 분자가 어떤 형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여야 한다. 그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맞지? 1? 확인됐잖아. 그러니까 바로 선생님이 고친 거야. 알겠지? 그냥 막 고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또 바꿔보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1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 또 얘도 하면은 얘도 가능하지? 얘도 가능한 형태지? 자 그래서 얘도 하면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아주 쉽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다 사라져서 결국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만 남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얘네를 그냥 두느냐? 아니지. x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통분시켜준다. 자 해가지고 부분분수를 반대로 하면 통분이라고 그랬어. 그지? 내가 어차피 얘를 다시 바꾸면 여기 분자 쪽에 적을 건 앞에서 해봤듯이 앞에 패턴에서 해봤듯이 뭐야? 얘하고 얘 차가 들어가. 알겠지? 어차피 얘하고 얘 뒤에 거하고 앞에 거에 차가 여기 들어가. 그걸 반대로 한 게 부분분수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성공. 자 그 다음에 1번은 뭔지 모르겠지. 자 1번은 보시면 2차식이 분자에 있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형태는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계산하게 돼 있거든. 자 봐봐. 그건 중요하진 않아. 1번은 그렇게 계산하라고 나온 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분자에 있고 그지? 자 한번 내가 쓰는 동안에 분자 쪽을 한번 인수분해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 해보려고 해봐. 이거 안 되지? 3, 1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러면 마이너스 5가 나와버리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더 틀리네. 더 커져버리네. 차이가. 그지?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은 얘를 인수분해해서 얘랑 약분을 시켜서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지? 예를 들면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할래? 정리.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2x분의 4x 어떻게 돼? 약분해서 2라고 적으면 끝나잖아. 그럼 더 간단해지지 우리가. 더 간단해진다는 게 핵심이지. 2 플러스 2x분의 7 이렇게 적으면 더 간단한 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쟤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알겠어?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요 부분만 x-1이라고 약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 왜? 상수항은 애초에 희망 자체가 없어. 그치? 상수항은 애초에 희망 자체가 없어. x-1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됐어? 그래서 앞에 걸 건드는 거야. 야, 너 x-1 내놔. 라고 하고 여기서 x-1을 끄집어내. 어떻게? 얘를 갖다가 3x로 묶으면 x-1이 나타나지. 됐어? 이렇게 해서라도 x-1 넣어내라. 라고 해서 얘랑 약분을 시키면 3x 너가 앞으로 나와라. 자, 그 다음에 x-1분에 누가 남는다? 2가 이쪽에 남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의도를?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겠지? 얘도 그러면은 요 앞쪽에서 x 플러스 1을 꺼내라 그런 얘기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자 또? 3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 이렇게 뒤로 빠져나오게 되지. 너 x 플러스 2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같이 없어져 버리면 3x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됐지?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네. 쏘리. 좋아. 자, 이렇게 마이너스면은 요 앞쪽에 지금 마이너스 해가지고 얘랑 얘를 빼라는 소리잖아. 맞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3x랑 없어지겠군. 됐지? 뭐야? x-1분의 2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요거네? 그럼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됐지? x-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를 여기다 곱하면 2x 플러스 4가 되겠고 1에 마이너스 1에다가 x-1을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5 분자가 요게 되면서 그냥 여기는 2차식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지저분한 이거 지울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됐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유리식은 끝났어. 우리 이제 그 706번 한번 해볼까 지금? 706번? 한 문제만 하고 가자. 706번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주길 바래요.
쌤이 좋아하는 방식. 아까 전에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드디어 유리함수. 자, 풀었어? 성원? 틀렸다. 다시. 하는 방법은 맞은 것 같은데. 뒤에 여기 분명지 이거 하고 부호가 반대다. 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는 거. 그걸 가장 선생님이 좋아한다 그랬지? 선호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다 됐지? 이제부터 계산하는 것만 남았는데 여기서 a-b를 이쪽에다 곱해주면 그냥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좋은 거야. 그 다음 a-b를 여기 -1에다가 곱해줘야 돼.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럼 a가 사라지겠지? 그냥 여기는 b가 되는 거야, 분모는.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더 좋겠다. a-b 앞에다 곱하면 a-b. 그 다음에 그 뒤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붙인 a 플러스 2b. 그래서 -a, -2b 된다. 됐지? 자, 이렇게 하면 또 a가 또 사라져.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b 되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됐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해서 푸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통분해서 계산하고 얘하고 얘를 통분해서 계산하고 아까 전에 쌤이 알려줬던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 그거 하는 거거든. 번분수의 정식 풀이법 그것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뭐야? 번분수의 증명 과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공식을 쓰는 것보다 그 증명 과정을 따라하는 게 오히려 잘 풀릴 때가 가끔 가다가 있어. 알겠지?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어쩔 때는 번분수의 공식 내항의 곱을 분모에다 쓰고 외항의 곱을 분자에다가 쓰는 걸 더 이게 더 잘 풀릴 때가 있는 거고 이런 진짜 개복잡한 식은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서 하는 편이 더 수월하다는 거야. 알겠지? 잘 판단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진짜 좋아.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가르치거든. 왜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쉬운데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건 이제 유리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함수를 배울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딘가에서 배웠던 적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 모양과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나니? 그렇지. 반비례 역시 민수.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구나. 반비례지 반비례. 그건 반비례인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반비례인데 다 아는 거면은 더 습득하기 빨라지는 것 뿐이고 열심히만 하면 또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y는 ax제곱 2차 함수하고 약간 비교하면서 보면 좋아요, 여러분. 2차 함수하고 약간 개념을 비교하면서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 시켜봤지? 안 시켜보면
안 시켜봤으면 고등학생은 아니겠고. 자, 평행이동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 x-p의 제곱 플러스 q 무슨요? 표준형이 됐었잖아. 그지? 요렇게 평행이동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어? 여기에서 모양이 바뀝니까? 모양은 그대로였지. 얘가 만약에 요런 형태였으면 안 보이네. 요런 형태였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라고. 뭐만 바뀌어서? 위치만 바뀌어서. 얘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평행이동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에 똑같은 모양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겠어? 모양은 그대로다. 모양은 그대로. 기억해.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거를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영어로 부르거든. 꼭지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다가 이게 평행이동 된 만큼 P하고 Q만큼 평행이동하면 P, Q가 꼭지점이 된다. 배웠었잖아. 그렇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배우기가 쉬워. 알겠니? 자, 기본적인 완전 태초의 상태는 이거지. 이차함수의 태초의 상태는 y는 ax제곱. 제일 맨 처음에 평행이동이 되기 전 완전히 그냥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y는 ax제곱 이렇게 불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태초의 상태가 있는데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무슨 상태? 반비례.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맨 마지막 단원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거든. 반비례 y는 x분의 3. 이 형태가 바로 유리함수의 태초의 상태야. 태초의 상태. 알겠어? y는 ax 제곱 같은 거란 말이야. 같은 거. 얘 같은 느낌. 알겠지? 그럼 얘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런 0,0 같은 꼭지 점이 존재하겠지. 얘도. 뭔가가 존재할 거야. 평행이동이 돼서 평행이동이 된 만큼 따라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얘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할까? 일단 x값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x가 0이 될 수가 없지.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0만 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그럼 x에다 1 집어넣어볼까? 1분의 3 그렇게 해가지고 1분의 3 여기 찍을 수 있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볼까? 2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3이면 여기 절반 되겠네. 2분의 3 여기.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5 1 되네. 그치? 자 이쪽에 좀 더 낮은 지점 1 돼. 자 그래서 요 세 점만 찍어도 뭐를 이룰 수 있어? 매끄러운 곡선 형태를 이어볼 수 있지. 자 요게 바로 뭐라고 해야 할까? 반비례라고 배웠어. 반비례. 알겠어?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반비례를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이라고 배웠어. 모양을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부터 알면 되잖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유가 없어. 이 식에다가 x값에 뭔가를 계속 대입을 해봤더니 그 녀석의 그래프를 찍어서 나타내면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 형태가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만 찍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쌍의 곡선을 또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굉장히 잘 그렸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태초의 상태인데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 복습하고 가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3 요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얘는 지금 어때? x분의 3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지. 자동으로 내가 그려보면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어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지나겠지. 2, 마이너스 2분의 3 지나겠지. 3, 마이너스 1 지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된 형태가 나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 x 위에 올라가져 있는 요 숫자의 부호가 a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지난다.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a 값이 양수면 무조건 1, 4분면, 3, 4분면 지난다. 이렇게 배웠어. 알겠지? 그리고 또 뭘 배웠었냐면 여기 있는 개수를 x분의 5라고 한번 잡아보자. 여기 있는 거를 5라고 잡아봐. 알겠지? 그러면 1, 몇 지나? 3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5를 지나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분의 5. 2분의 3보다 약간 더 큰 값이 나와. 2분의 5면은 3보다는 약간 더 작은 지점일 텐데 요쯤 지나겠지. 그죠? 3 집어넣으면 3분의 5. 1보다 약간 더 큰 지점을 지나. 1보다 약간 더 큰 지점을 지난다고. 요 정도. 그러면 이어보면 무슨 곡선? 요런 곡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 a 값의 절대값이 커졌잖아. a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멀어진다 라고 배웠어. 알겠지?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수면은 양수의 절대값 만약에 음수로 잡혀 있으면 마이너스 x분의 4 얘보다 절대값이 큰 것이 마이너스 x분의 5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모두 다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 이제 배웠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 배우는 단어는 뭐냐면 점근선이야. 점근선 세 글자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전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나가자고 했었잖아.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다가가는 한 걸음이야. 점근선 뜻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점점 근자는 가까울 근자로 선자는 선분, 직선할 때 선자지.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적어놔. 점점 가까워지는 선, 진짜 밑값한다.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점근선이 누구냐면, 얘들아, y축하고 맞나 안 맞나? 얘가 안 만나지. y축하고 이 하얀 선이 맞나 안 맞나? 한 번도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지, 여러분. 1학년 때부터 봤을 때 여기는 가까이 갈 뿐이지 계속 가까이 갈 뿐이지 본인은 그렇게 그렸을지도 몰라도 여기에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의 이 반비례 그래프는 y축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함수 우리 지금 하는 걸로 배우면 함수값을 가진 적이 없다고. 알겠어? y축 위에서는 함수값을 가지지 않아. 왜? 왜 그랬었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맞지? 그지? x에 0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x는 0에서의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 x는 0이 바로 누구? y축이지. 따라서 y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는 가되 y축과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이다 해서 점근선 중에 x는 0이 하나가 있고 y축이지 여기선 y축보다도 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외우는 게 좋아. x는 0 알겠지? 근데 너무 쉽잖아. x는 0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근선이 x는 0이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 또 있지. 얘 뭐야? x축. x축에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요 하얀색 반비례 곡선이 쭉 이렇게 밑으로 낮아지면서 x축과 만날 듯 안 만날 듯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안 만난다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을 우리가 뭐라 불러? y는 0이라고 그러지. y는 0. 자 봐봐 생각해봐. 이 y가 0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못 들어간다는 거. 왜? 여기에 0이 들어가면 x분의 3이 0이라는 뜻이거든?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0이 될까? 모르겠지? x에다 뭐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야 대체? 그냥 양변에 x를 곱하면 그냥 없어져서 0은 3이 될 뿐인데 거짓인 식이 되는데 그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y를 0을 만드는 법이 만드는 방법이 요 식에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y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요 유리함수에서.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누구로 채택이 됐다? 가질 수 없는 함수값. 그래서 이쪽하고는 그래프가 만날 수가 없다. 하지만 가장이 아니라 계속 가까워지는 형태를 그려주기 때문에 y는 0을 우리가 또 다른 점근선이라 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critical 포인트는 뭐냐? critical y는 x는 0, y는 0인데 critical 포인트는 뭐냐? 이 점근선에 뭐가? 만나는 점이지. 교점. 자 중요해.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마치 2차 함수에서의 꼭지점과 같은 존재야. 알겠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만큼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가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비교하면 좋아. 2차 함수에서 이 꼭지점을 평행 이동하면 뭐가 됐어? 같이 평행 이동했잖아. 그지? 얘는 딱히 줏대가 없어. 그냥 꼭지점은 그냥 몰려다녀.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하면 같이 평행이동이 같이 된단 말이야. 똑같이 평행이동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점 자체도. 얘도 똑같다 이거야. y는 x분의 3이 평행이동이 될 때 같이 평행이동을 하는 크리티컬 포인트, 점근선의 교점. 얘를 알면 우리가 시계 형태를 반대로 알 수 있어. 얘는 어디야? 점근선의 교점이. x는 0과 y는 0의 교점이 어디야? 어디? 원점이지? 원점이 태초의 상태에서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어? 원점. 똑같지? 2차 함수도 꼭지점이 0,0이야. 태초의 상태는.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반비례 상태. 완전 태초의 상태에서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0,0이다.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킬래? 이미 다 알아. 우리 앞에 보면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거든?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파트 중단하는 그쪽에. 근데 이 도형의 이동을 안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사실 안 배워도 알 수 있어. 왜? 2차 함수에서 이미 말도 안 되는 평행 이동을 했었잖아. 그지? 어떻게 평행 이동했었어? 이거? 잠깐 보고 가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적어주면 된다 그랬어, 식을. x 대신에 누굴 대입한다라고 배웠다? x-p를 대입한다고 배웠지. 됐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아는 사람. 왜 x-p를 대입하는지 아는 사람? 없지. 여기 없을 수밖에 없거든. 안 배웠어. 중학교 3학년 때 그 누구도 이걸 안 알려줬을 거야.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없어. 교육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한 거라고 배웠고, 그걸 제대로 배우는 곳은 바로 공통수학 2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이동 쪽에서 배워. 알겠지? 거기에서 평행이동이 나오고 대칭이동이 나와. 그래서 평행이동이 왜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p를 왜 대입하는 건지 그쪽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걸 설명해도 이해는 안 될 거야.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자취의 방정식 여러분 이해 아마 안 될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쪽을 배울 때 일단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면 x-p를 대입한다고 배웠잖아. 얘도 똑같다는 거야. y는 x분의 3 이렇게 돼 있는 반비례식을, 태초의 상태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주면 된다? y는 x-p분의 3이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 위에 있는 분자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 x 대신에 x-p만 대입하면 끝이 난다고. 알겠지? 우리가 이 참수에서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정규 시간에 도형의 이동을 가르쳐 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한 번은 해볼게. 근데 아마 안 될 거야, 그 이해는. 자, 일단은 그러면 보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 뒤에다가 q를 붙였지. 근데 사실은 이것도 똑같아. 봐봐. 뒤에다가 q를 더한 게 단순히 q를 더한 게 아니다.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y-q를 대입한 거다. 얘도. 알겠어? 봐봐. y 대신에 여기에서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y-q는 a 곱하기 x-p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q를 어차피 우리가 y는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시켜야 되지. 이동시키면 뭐처럼 보이는 거야? 뒤쪽에 q가 더해진 형태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어? 사실은 이것도 뭐다? 모든 평행이동은 다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간에 어찌됐든 x 대신 x-p, y 대신 y-q를 대입하는 것이 원래 정석이야. 알겠어? 근데 그게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어차피 넘겨줄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q를 더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원래는 y 대신에 y-q가 대입되는 건데 마이너스 q가 어차피 이동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뒤쪽에다가 플러스 q를 붙여준 것처럼 써주면 된다고. 되겠니? 그래서 이게 뭐야? 유리함수의 지저분해진 형태다. 알겠어? 평행이동이 돼서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처음에 0,0이 크리티컬 포인트였지. 뭐였어? 정근선의 교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리함수 바르면서 정근선의 교점만 구하고 앉아있을 거야. 여러분 이차함수에서 뭐 구하는 데 집중했어? 꼭지점 구하는 데 엄청 집중했지. 그지? 꼭지점 무조건 구하고 들어갔잖아. 어떤 문제든 간에. 그지? 유리함수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근선의 교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정근선의 교점을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일단 평행이동을 P만큼 Q만큼 했다고 그랬으니까 0,0에서 X축 P만큼 Y축 Q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뭐 P, Q 얘는 똑같이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한 만큼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어차피 모양은 유지된 상태에서 정근선의 교점은 그대로 처음에 있던 정근선의 교점이 그대로 이동할 거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축 P만큼 Y축 Q만큼 이동을 하면 당연히 0,0이 P, Q 그대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막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안 알려주고 이 식만 줘버리면 이렇게 줘버리면 x-5분의 3 플러스 7 이렇게만 줘.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야 돼. 알겠어? 그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 눈치챘어? 여기에서 분모가 몇이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값. 그게 바로 x는 5 정근선이야. 알겠니? 정근선을 먼저 찾는다. 됐지?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또 다른 건 뭐야? 이 뒤에 있는 상수. 이 뒤에 있는 상수가 바로 누구다? y는 7 정근선을 말하는 거야. 정근선의 교점에 y좌표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는 5 이렇게 되는 거랑 y는 7 이렇게 되는 거랑 아니 반대로 했네. y는 7을 요거라고 하고 x는 5를 요거라고 하면 그 둘의 교점이 바로 정근선의 교점인데 그게 바로 누구? 5,7. 어차피 정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x는 5, x는 몇이다라고 하는 그 정근선을 의미하는 거고 y는 몇이다라고 하는 정근선은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를 의미한다. 알겠어? 그래서 얘가 x좌표를 의미하고 얘가 y좌표를 의미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됐니? 이렇게 적혀있으면 처음부터 뭐라고 해라?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정근선의 교점의 x좌표 5,라고 적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상수 자체를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 이렇게 적으면 된다. 되겠지? 연습할 수 있겠지 이걸로?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자. x-13분의 7 플러스 21. 자 이렇게 적혀있으면은 정근선의 교점은 몇 콤마면? 13,21. 다 되지? 위에 있는 숫자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분모 쪽하고 오른쪽에 상수만 보면 돼. 알겠지?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쉬는 시간 지나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간단한 문제만. 자 벌써 쉬는 시간이네. 아니 내 입장에선 너무 시간이 빠르다. 아이고. 함수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제부터 배워야 될 함수가 수두룩하다. 아주 깨끗한데 아주 부러워. 외롭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나는 이미 다 배워가지고. 자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2분의 1 해도 괜찮지? 마이너스 3 이런 걸 한번 그려보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자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부터 찾아야 돼. 우리 항상 그래프 그리고 싶어? 그럼 정근선의 교점 크리티컬 포인트부터 찾는 거야. 자 말해봐. x좌표는 몇? 2. 그 다음에 y좌표는 몇? 마이너스 3. 이제 다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평면을 조그맣게 좀 그리고 나서 자 2, 마이너스 3. 자 여기다가 한번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원래 드르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드르륵이 잘 안 돼. 오늘 드르륵이 잘 안 되는 날이니까 자 이렇게 2, 마이너스 3을 찍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분자 쪽을 보면은 얘가 바로 생김새를 결정해.
알겠지? 모양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평행이동해도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주민번호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주민번호는 안 바뀌잖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바뀌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걸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있는 위치도 바뀌지는 않는 거야. 누굴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바뀌지 않아. 자,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가 양수기 때문에 원래 태초의 상태였을 때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졌겠지. 이해돼?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 모양을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린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그럼 뭘 찾아야 돼? y절편과 x절편을 찾아주면 돼. 알겠지? 자, 웬만하면 다 찾게 되어 있어. 자, 여기에서 x절편 찾으려면 일단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넘겨서 3은 x-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얘를 역수로 바꾸면 x-2는 3분의 1. 이렇게 해서 넘기면 찾을 수 있지? x절편은 그래서 얼마? 3분의 7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절편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3분의 7,0 이렇게 되는 거지. 말 되지? 이 옆에 3분의 7 있어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절편도 찾아볼까? y절편 찾으려면 어디에다가?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지. 자,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 바로 계산하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y절편이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 찍어주면은 마이너스 3보다 좀 밑에 있는 거 맞지? 마이너스 2분의 7이.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앞에 함수 단원에서 뭐 배웠어? 정의역하고 치역 배웠지? 정의역이라는 건 누구의 집합? x의 집합. 그지? 그래서 모든 함수에서 별말 없으면 모든 실수가 그냥 정의역이야. 알겠지? 그냥 별말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y는 ax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모든 x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거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데 얘는 정확하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지는 않아. 왜? 여기에서 분모 자리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x 값은 넣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 그러면 대응이 되지 않는 화살을 쏘지 못하는 x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x값 제외하고는 이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의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건제시법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적는다.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실제로 답을 이렇게 적어야 돼. 정의역을 적으시오 하면 이렇게 답을 적어야 돼. 알겠지? x 반은 모의미한다 그래서 아직도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돼. 알겠지? 이거 거부하면 안 돼, 얘들아. 적어도 거부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있다는 거를 거부하면은 평생 못 써. x 바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내가 이 집합에 쓰고 싶은 녀석이 x라는 녀석이야. 알겠어? 근데 그 x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다가 해놓는 거라고. 알겠어? 바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알겠지? 그 x의 기준은 뭐다?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를 다 원소로 갖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 진짜 집합을 그래서 배운 거야 우리가. 이거 표현하려고. 이거 안 집합을 안 배웠으면 이거 못 배웠어. 알겠지? 그래서 집합과 명제를 선생님이 정규 시간에 그렇게 앞당겨서 한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 알아보자. 치역. 자, 지금 보면은 점근선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한 거지. 이거 지금 x는 2가 점근선이잖아. 지금 x는 2 요거 스몰 드르르. 자, 이렇게 해서 x는 2가 점근선이었잖아. x는 2.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었어? y는 마이너스 3도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치역에서도 함수값이 될 수 없는 녀석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어때? y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위쪽하고 아래쪽에는 그래프가 있잖아. 한마디로 뭐야? 대응하는 y값이 있다는 거지. 대응하는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에서나. 알겠지? 이 위나 아래에서는 어디에서나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단 어디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y는 마이너스 3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점근선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점근선까지 꼼꼼으로 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치역이 만약에 나와 있으면 아 얘가 점근선이겠구나.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구나. 그리고 정의역이 만약에 나와 있으면 x는 마이너스 2, x는 2가 점근선이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알 수가 있다고. 알겠지? 만약에 점근선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게 아닌 녀석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적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알겠지? 자 거기 문제 봐봐. 실제로 물어보지. 바로 그냥 물어보지. 자 여기에서 정의역을 말해보시오.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점근선이 아닌 걸로 말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실제로 답을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적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집합 기호는 무조건 적어야 돼. 중괄호부터 적으시고 여러분 x바 그 다음에 x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됐니? 이게 정의역. 정의역. 점근선이 아닌 녀석이 전부 다 정의역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역만 적어보라 그래서 치역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집합 기호만 하나 딱 표시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2번은 뭐야? x는 몇이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 다 할 수 있겠지 이제. 인 모든 실수. 그냥 점근선을 불러주고 그게 아닌 게 정의역이라고 해주면 돼. 다른 곳에서는 이 점근선만 제외하고는 양쪽에서 전부 다 함수값을 가지잖아. 대응이 한 번씩 다 되잖아. 그지? 전부 다 세로선 한 번씩 그으면은 만나는 곳이 있잖아. 하나씩.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x값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좀 특이하지 형태가. 나중에 이런 거 그래프 그리라고는 안 하지만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두 개겠다. 그러면 정의역이 될 수 없는 녀석이 두 개겠다. x는 3이 아니고 또 마이너스 3도 아니겠지. 됐어? x제곱 빼기 9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x값을 구하면 3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또는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아니거나 얘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얘가 아니거나 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만 아니고 얘는 어쩔래? 그럼 안 되잖아. 둘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동시에. 그지? 그러니까 쉼표로 적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인 모든 실수 이렇게 적으면 정의역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 x제곱 플러스 5. 어? 얘는 0이 될 수 있을까? 왜 뿌려줬지? 힘도 안 줬는데? 얘는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x에다 실수를 집어넣어서 애초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x값들은 전부 다 실수야. 허수는 못 들어가. 허수는 여러분 안 배워. 허수에 대한 좌표 평면은 난 배웠지만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는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어. 아주 좋지. 그럼 뭘까? 이거겠지? 됐어?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치? 모든 x값이 다 요 분모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가능하다.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뜻이지.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그냥 x값은 모든 실수. 요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됐지?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저거는 뭐야? y는 x분의 1. 아주 쉬운 뭐를 그려라?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이 1학년한테 시켜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거는 중학교 1학년한테 시켜도 이건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 y는 x분의 1. 그냥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 그려주면 돼. 끝.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구하래? 점근선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x는 0과 y는 0. 태초의 상태일 때의 점근선. x는 0, y는 0을 적어주면 된다. 됐지? 좀 자리가 부족해서 자, 요거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또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시고 2번. 자, 얘는 지금 이 분자에 있는 값을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2x가 있다라는 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분자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잖아. 음수면은 어디에 그려야 돼?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줘야지. 일단 태초의 상태이면서.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에 x값에 뭐는 들어갈 수 없어? 0은 들어갈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상태라는 거야. x는 0, y축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요 y값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 이렇게 해서 점근선의 식은 똑같다. x는 0, y는 0. 됐지?
요거만 잘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된 거지? 요거 태초의 상태가 아니야. 이 평행이동 된 거 아까 전에 요거 하나 그려봤었잖아.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리면 돼. 알겠지?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하고 점근선의 교점도 똑같이 이동해서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만 잘 찾아주면 돼. 요 상태에서 점근선의 교점은 몇 컴마면? 2 컴마 몇이겠니? 0이겠지, 그지? 뒤쪽에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 상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0이란 소리지, 그지? 그럼 2,0을 애초에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좌표 평면을 그리신 다음에 2,0 여기다가 찍고 자, 이쪽에서 쭈루루루 한번 5기가 발동이 되나? 저번에 잘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근선을 한번 쭉 그어본 다음에 여기에서 X축 자체가 그냥 정근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요 위에 있는 모양 주민번호를 봐주시면 돼. 주민번호. 얘 주민번호 2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 양수니까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는 조금 정확도에 대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점근선하고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안 만나게 이렇게 그려준 거야. 됐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성공. 자, 그래서 x는 2가 점근선, 그 다음에 y는 0이 점근선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됐지? 더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y절편을 한번 구해보시오. 됐지?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구해보자. x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y절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0, 마이너스 2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정근선의 교점부터 찍어줘.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근선을 이렇게 딱 그어주신 다음에 Y축이 정근선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주민번호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분자 쪽에 마이너스 3. 얘는 한마디로 정근선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 2사분면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2사분면의 위치에 있다. 4사분면 위치에 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정근선을 적어보시오 하면 x는 0.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면 끝. 됐지? 그래프 잘 그려야 돼 여러분. 잘 그리되 뭐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 생기는 거는 뭐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이런 데에서 디테일을 추가하려면 x절편이나 아니면 y절편 찾아주면 된다. y절편은 없지. x절편 찾아주시면 된다. 알겠지? 이거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자 709번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그게 일반형이거든. 유리함수의 일반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이런 게 이런 게 뒤쪽으로 상수가 빠져나온 형태 있지? 이런 게 이제 표준형인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바꿔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1번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나타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 우리 위에 거 최대한 약분해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몫을 옆에다가 적고 나머지를 위에다가 적어서 나타냈었지? 이렇게 2x 플러스 5 나누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가지고 이쪽에 2 적고 목 쪽에 그래서 2x 플러스 2 계산하면 3 나오지 나머지 네? 그러니까 이쪽 분자에 남아있는 나머지가 3이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몫을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하는 사람은 없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원리가 이렇다는 뜻이고 나중엔 이제 대가리만 보면 돼. 대가리만. 아까 전에 말했지? 대가리만 보면 된다. 1분의 2야. 어차피 얘 몫이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오겠지? 나오면 그치? 맨 먼저 2부터 곱할 거잖아. 그치? 뭐 차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차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맨 먼저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여기 있는 값까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 여기에서 몫을 그냥 곱해서 통분을 해가지고 분자 쪽을 구해. 내 머릿속에서 2x 플러스 2잖아. 그치? 곱해가지고 통분하면 2x 플러스 2가 2x 플러스 5가 되려면 얼마 더 더해야 돼? 3이잖아.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바꾼다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바꿔.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람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 알려준 거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우리 연습을. 4번은 이제 어때? x의 개수가 음수지? 거기 보면은 마이너스 3x 있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y는 x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3x 한번 해볼까? 대가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머리 x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바로 적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계산을 해서 떠올려. 응? 마이너스 3을 다시 이 분모 자리에다가 곱해가지고 분자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녀석을 떠올려. 그럼 여기하고 얼마 차이 나냐? 얘가 되려면 얼마를 빼줘야 돼? 6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6을 더한다.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6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내 계산이. 됐지? 이렇게 안 나눠도 된다. 근데 처음에는 좀 미숙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 귀찮아지면 익숙해져. 많이 해보는 것만이 답이야. 알겠지?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거 계산을. 수도 없이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더. 역함수 한번 해볼까? 역함수 앞에서 우리 역함수 식 구하기 했었지? 뭐 식 정도만 구하면 돼. 뭐 이거 가지고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 요 1번에 이렇게 적혀있는 유리의 함수, 유리 함수를 역함수 해서 구해보래. 그러면 얘를 역함수 시킨다는 거는 일단 먼저 이렇게 바꿔줘야 돼. 우리가 x와 y의 개수가 식상해서 하나만 보여야 돼.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이렇게 대가리를 봐서 앞에다가 3을 꺼내주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나타내야 돼. 일단 사전 작업.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표준형에서 x와 y 자리를 그냥 바꿔버리면 돼. 알겠지? x와 y 자리를 그냥 바꿔서 쓰면 돼. 말 그대로 그냥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 역할을 바꾼다라고 그랬지? 역함수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쓰면 돼? 얘를 y는 형태로 쓰면 되잖아. 그치? y는 형태로 써주면은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해볼까? 3 넘어가면 뭐니? 마이너스 y분의 1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먼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역수치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역수치해주고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래서 역수치해주고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요거 그치? 역수치해주고 마이너스. 요게 역함수야. 끝.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건 뭐 중요한가? 안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역함수 바꾸기만 하면 돼.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유형 문제 설명할 때 해줄게. 자, 일단은 오늘 목표는 그거야. 대칭성 전까지만 나가볼 거야. 선생님이 아직 설명 안 한 게 있거든. 유리함수에 대해서.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우리식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좀 단순한 내용만. 정근선 교점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지? 정근선 교점. 정근선 교점. 무조건. 오늘 배우는 거 정근선 교점 구하기야. 자, 요것도 해보자. 예제 4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찾아봐. 뭐야? 정근선 교점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찾아야 돼. 왜? 왜 얘 먼저 찾아야 돼? 얘를 알면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 x는 마이너스 2 정근선을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정근선은 y좌표. 그래서 y는 1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근선까지 같이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뭐까지 파악이 돼? 정의역까지 파악이 되거든. 알겠어? 무조건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정근선 교점을 무조건 먼저 찾아야 돼. 식을 보고. 알겠지? 그러면 뭐야?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모든 실수 이렇게 적으면 정의역이 되겠지. 앞에서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치역 적어보자. 어디가 아니? y는 몇이 아니? 1이 아니. 모든 실수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문제 없지. 됐지?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나타낸다.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는 거. y축과 x축 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2,1이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자, 됐어. 자,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했고 y는 1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주민번호가 뭡니까? 플러스지. 뭐야? 정근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 1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바로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지?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한마디로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못 그린다는 거
이따가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디테일을 추가하려면 y절편, x절편 이런 거를 찾아주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응용 문제 풀 때. 자,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지나가면 돼. 자, 그 옆쪽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형이 있지.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도 우리 그릴 수 있다? 정근선의 교점. 봐봐. 이거 잘 들어야 돼. y는 x 빼기 4분의 2x-9야. 봐봐. 예. 여기서 여러분 보고 정근선의 교점 바로 구하라고 하면 일단 뭐는 구할 수 있어? x좌표는 구할 수 있지. 몇 컴마? 4컴마. 이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대가리. 대가리의 값이 y절편이야. 알겠지? 예. 1분의 2. 어차피 뒤에 뭐 나와?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게 보이면 돼. 주민번호는 상관이 없어. 일단은 정근선의 교점이 최우선이야. 우리 항상. 얘를 먼저 구해야 돼. 우리 꼭지점 먼저 구했잖아. 이차함수에서. 그지? 항상 그릴 때,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얘 대가리만 보면 여기에 들어갈 값이 그냥 나오는 거야. 2. 그래서 4,2 얘가 정근선의 교점이야. 그럼 선생님 요거 4,2 그린 다음에 어떡하죠? 어디에다가 그려야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일반형으로 할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어차피 얘가 그려져 봤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 하나잖아. 이지선다잖아. 그지? 뭘 찾아본다? y절편을 찾아보라. y절편 또는 x절편 찾아봐. 알겠어? y절편 찾는 게 쉬워. x에다가 0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만 남지. 몇이니? 4분의 9. y절편 4분의 9거든. 4분의 9면은 우리 좀 유치하긴 하지만 대분수로 한번 나타내보면 2보다 약간 큰 값이거든. 어디 찍히겠니? 2보다 약간 위에. 그지?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럼 얘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일까? 2, 4, 4분면일까? 2, 4, 4분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잘했어. 아주 잘 이해했어.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두말 하지 않고 만나면 안 돼.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 알겠지? 이해됐어, 인수? 됐어? 이거 되면 돼. 알겠지? 난 끝까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원래는 바꿔서 해야 돼. 거기 어떻게 해놨어? 바꿔서 해놨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놨지. 근데 나는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얘를 바꾸겠다. 어떻게? 정근선의 교점부터 찾아.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정근선의 x좌표, 정근선의 교점의 x좌표. 그 다음에 대가리. 그게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다.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찍어 일단. 그 다음에 뭐 해라? 1, 3, 4분면에 그리냐? 2, 4, 4분면에 그리냐를 고민한다면 y절편 또는 x절편을 찾아봐라. y절편을 찾아봤더니 여기 있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4분의 9네. 4분의 9를 찍어서 나타내려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2, 4, 4분면에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지? 다. 오케이. 100%다 되는 것 같다. 아주 좋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다 됐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연습해야 돼. 알겠지? 이거 지금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옆에 변형 문제, 유사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기를 갖고 정근선의 교점부터 구하신 다음에 표준형으로 난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봐. 집에 가서.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평행이동 아주 쉬운 내용. 예제 5번. y는 x-2분의 4x-5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건지 한번 구해보게. 그치? 만약에 요 k 값만 제대로 나와 있었어도 나는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을 텐데 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알려줬기 때문에 k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 그치?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 알겠지? 정확하게. 그렇게 한번 놀아주자. 자, 일단은 그렇게 바꾸되 그래도 나는 대가리만 본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이고 얘가 4니까 앞으로 나와주는 값은 4겠지 몫이. 됐어? 그 다음에 나는 머릿속에서 이걸 계산하는 거야. 4를 다시 통분한다 생각하면 얘가 4x 빼기 8이 되는 건데 4x 빼기 8이 4x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얼마를 더해야 돼? 3만 더하면 되는 거죠. 3만.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분자에 세로 들어갈 값이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로 바꿀 수 있어. 다시.
그래서 사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오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본 거야. 됐지? 다른 방법 소개한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K 값은 3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쪽에서 A는 당연히 X 대신 X-2가 대입된 거니까 A는 2겠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고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정근선의 Y좌표겠 정근선 교점의 Y좌표겠지? 그래서 B는 4다. Y축으로는 4만큼 평행이동했다. 최초의 상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자 3이랑 2랑 4랑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답은 9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지? 된 거 맞지? 이 정도 많이 집에 가서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이제 남은 10분 가량 남았는데 10분 동안에 이거 이해시키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칭성 배워볼 건데 그 대칭성에서 오늘 배웠던 이제 수직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당연히 요것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자. 최대값, 최소값. 이거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별거 아니야. 우리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원래 정의역이라는 게 아무 말 없으면 뭡니까? 점근선만 제외하고지. 그치?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라는 게 원래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치?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의역을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예제 7번? 예제 6번이네? 예제 6번? x 바 하고 뭐라고 적혀있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다라고 적혀있지. 정의역을 여기 문제에서 한정시켜놨어. 언제 한정시켜놨니 우리? 앞에서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배울 때 거기에서 x값을 한정시켜놨었잖아. 한정시켜놓으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됐었지.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보여. 어디야? 최대값은 가장 높은 지점,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 기본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뭘 그려봐야 돼? 얘를 그래프로 그려봐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 자, 얘는 지금 정근선의 교점이 2로 시작을 하고 대가리 얼마? 3 끝. 2,3 그래. 너무 위에 넣었다. 한번 그려보자. 2,3 5 좋아. x는 2, y는 3 됐지? 이렇게 해서 요 점 2,3이라고 찍고 자 여기 3, 여기 2 좋아. x축, y축 자 그려보자. 자 그러면 얘는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바로 가야 돼. y절편이 얼마다? 어느 쪽에 그린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 어디를 지나? 요쯤 지나는 거네. 요쯤. 맞아. 점근선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그려진다? 1, 3, 4분면에 그려진다. 아주 좋아. 완벽하구만. 이렇게 내가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다 된다 이거야. 됐지? 이건 진짜로 표준형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 하든 필요가 없어.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거든. 자 이렇게 나타내신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야. 어디? 마이너스 2인데 x절편도 한번 찾아볼까 우리? x절편 찾으려면 y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y를 0으로 만들면은 x-1을 양변에 곱했을 때 그냥 얘까지 같이 사라지지. 맞아? 이렇게 된다고. 0은 x-2분의 3x 플러스 2.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양변에 곱하면 사라진다고. 얘만 0으로 만드는 값 찾으면 돼.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2. 그치?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어디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들어있겠지?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마이너스 2를 요쯤에다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1은 2에서 절반 지점을 지나겠지. 여기를 1이라고 해주자. 알겠지? 그러면 결국엔 이건 안 돼.